경인 지역 소식을 알차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윤종아 기자의 윤기나는 브리핑. 네, 오늘도 OBS 윤종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 북해 얘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우리 윤종아 기자는 성실한 기자라서 북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실과 관련된 뭐 북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뭡니까? 본캐는 네. 기자, 북해 네. 혹시 지금 없다면 앞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북해. 네. 뭐 제2의 인생 직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되고 북해에 대한 개념이 없으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 성실한 우리 윤종아 기자는 우리 본안으로 빨리 네,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예, 네. 우리 첫 질문. 이거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하냐, 뭐 오늘이냐, 내일이, 뭐 내일이 원래는 유력했잖아요, 금요일 날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제라고 보세요? 아직 안 잡혔죠? 그렇죠. 지금 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선고 기일이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당초 내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이 나왔지만 이 역시도 현재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 부장검사 탄핵 심판의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틀 연속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아무래도 다음 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조금 더 늦춰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 초에는 그럼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항상 예측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워낙 지금 정보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초죠. 월요일 17일 날 또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에 비춰서 다음 주 금요일 21일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 도출을 위해서 수기를 이어간다면 3월 말에야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예.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니 윤 기자의 기자의 촉으로 한번 언제일지 한번 예상을 해주세요. 뭐 이 다음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이 순서대로 지금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본다 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다음 주 선고가 안에.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됩니다. 그럼 기자의 쪽으로 최지만 기자는 저는 네. 두 분 다 기자시니까. 저는 우리 작가님의 의견 이런 거를 다 들어가지고 내일 전격적으로. 내일 전격적으로 깜짝 발표. 그렇죠. 왜냐하면 또 너무 이렇게 공지를 하게 되면 네. 다 지지자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서 무력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물리적인 충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깜짝 발표를 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많이 틀려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예, 네. 저는 뭐 촉이 없으니까. 네. 두 분의 지금 왜 의견을 국회로 들은 보내자고 걸로. 지금 막 이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야권 얘기 한번 들어볼 텐데 야권에서는 헌재가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더불어민주당 재선 3선 의원들이 어제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즉각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이 다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오늘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인간띠 잊기 행동을 펼칩니다. 민주당 3선 의원들도 어제 헌법재판소는 국가 혼란, 국민 분열 극복을 위해서 탄핵 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탄핵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지금 또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또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공개 탄원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소추 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앞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삭발하는 의원들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뭐 행진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반해서 국민의힘은 좀 조용합니다. 로우키 좀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공식 반응은 좀 자제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이 전체 108명 의원 중에 82명이 기자회견에 탄원서에 동참하는 거를 보면은 뭐 공식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당론은 아니었던 거죠, 입장이라고 그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기자회견이 이제 끝나고 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들이 이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 지도부와 소통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 예? 그렇다고 이제 답을 했고요. 예. 이어서 이 나경원 의원은 지도부의 우려는 없었는가 또 이런 질문에는 이 내용 자체는 법에 따른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 얘기할 때 경기도에 네네. 관련된 얘기도 항상 같이 하는 이유가 김동연 지사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네네. 김동연 지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10일과 11일에 수원역과 광교 중앙역에서 내란숙의 즉시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지사는 시후에 자신의 SNS에서 수원역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면서 탄핵의 완성은 내란숙의 파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뭐 경기도 의회 쪽 얘기 좀 한번 들어볼 텐데 네. 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를 봤어요. 이거 네네.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국민의힘이 11일에 김동연 지사가 도정 혼란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중이라면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김 지사가 주경 야탄을 한다면서 수원역, 광교 중앙역에서 팻말을 든 몰상식적인 생태를 보였다면서 경기도지사에게 무엇보다 경기도가 1순위여야 한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각 붕괴 사고, 포천 오폭 사고에 안타까운 수원 일가족 사망 사건까지 경기도 곳곳에 사건 사고가 많다면서 도정부터 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지금 사이가 좀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가 발의한 조례안 11건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는데요. 이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이 도의회 민주당의 불만 역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장은 민주당 소속 김진경 의장인데요. 김 의장은 경기도가 1차 추경안 편성이나 시군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있어 경기도 의회와의 협의가 전혀 없다면서 이 경기도 발의 조례안의 본회의 처리를 전격 보류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3월 이번 달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보류된 조례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경기도와 도의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기자가 아까 좀 전에 방금 얘기해줬지만 경기도 의회의 민주당도 그 김 지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참 이례적이에요. 원래 자당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잖아요, 그죠? 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의회와 협치 의지가 있는지 민주당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양당 대표의원이 협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김 지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도 지난달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연설에서 김 지사를 향해서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지사임을 한시도 잊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이 비명계 행보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정치에 더 비중을 두는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친정인 도의회 민주당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네. 아니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공공기관장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지난달 임시회에서 경기도 5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김상회 경기 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또 김현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후보자가 적합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 뭐 의회에서 뭐 양당 간의 합의가 뭐 안 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도 양당 동수로 이뤄졌는데요. 예. 민주당은 이 적합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앞서 말한 두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합 의견을 내면서 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도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병기됐습니다. 예.
그 인사청문회에서 적합결론 안 나더라도 그 김지사가 원하면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인사청문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정치적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김동연 지사도 지난달 24일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 경기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게는 임명장을 수여했지만 김상회, 김용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뭐 마냥 이렇게 보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적절한 시점에 이제 김 지사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임명 철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 역시 이제 고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뭐 관련해서 이 도지사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자 이런 목소리가 경기도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맥락입니까? 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경기도 의회가 이 산하 출자 출연 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국민의힘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 출자 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이 의원의 해당 조례안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 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서 도지사 교체 시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공공기관장 임기가 더 짧은 거죠? 아니, 꼭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닌가요? 임기가 이제 법적으로 뭐 2년 또는 어. 3년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데 예, 예. 지금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조례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게 되면 정해진 임기와는 상관없이 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에 이 기관장들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예. 다만 이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새로운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고 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례안인데 이 경기도 민주당은 이제 신중한 입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할지는 좀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맞추는 게 보- 좋죠. 보편?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도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중앙 정치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뭐 국회의원 임기 혹은 이 자치제장 임기를 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행정비 낭비가 워낙 심하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좀 주제를 바꿔서 네네. 최근에 발생한 포천 공군 오폭 사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 지역을 피해 지역인 그 어디예요? 포천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포천시에서는 어떤 그 그렇죠. 조치가 있었죠? 이 포천시가 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이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급 대상은 사고 하루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이 포천시 이동면, 노곡 2리와 3리 전 주민 그리고 주소와 관계없이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등인데요. 다만 재산상 피해를 본 시민의 경우엔 재난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뭐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뭐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도 지금 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포천시는 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주 대책 마련을 건의했고요. 이 100여 년 포천시장이 10일 브리핑에서 이 정부의 피해 지역 내 이주 희망 주민을 위한 이주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또 유휴 군사 시설을 활용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또 포천시 내 3개 사격장을 한 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또 실추된 포천시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기회 발전 특구, 평화 경제 특구 지정, GTX G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 등을 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포천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일 좀 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또 비슷한 그러니까요. 지역들들 있잖아요. 예. 거기도 조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뭔가 좀 준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윤기 나는 브리핑 함께했고요. OBS 윤종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